대한의 청년 안중근은 왜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을 겨눴을까요? 왜 이토 의장을 죽였습니까? 하얼빈 역사에서의 거사후 체포된 안중근은 일본 검찰관에게 이토를 저격한 15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조선의 국모를 시해한 죄. 둘, 황제 폐하를 강제로 폐위시킨 죄. 셋, 5개의 늑약과 7개의 조약을 강요한 죄. 넷, 무고한 조선인들을 학살한 죄. 5, 대한제국의 정권을 빼앗은 죄. 6, 철도 광산 산림을 빼앗은 죄. 7, 제1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쓰게 한 죄. 8,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킨 죄. 9, 조선인들의 교육을 방해한 죄. 10, 학생들의 외국 유학을 금지시킨 죄. 11, 교과서를 압수해 불태운 죄. 12, 조선인들이 일본의 보호를 원한다고 세계에 거짓을 고한 죄. 13, 조선이 태평무사하다고 보고해 일왕을 속인 죄. 14, 일왕의 아버지 태왕을 시해한 죄. 15, 그리하여 동양 평화를 깨뜨린 죄. 그는 정말 그 많은 죄를 지은 인물이었을까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토는 무사가 되어 급진적인 동료들과 함께 살인과 습격을 서슴지 않으며 신분을 높여갔고 영국유와 해외 사절단을 거쳐 메이지 시대의 중심 인물로 부상합니다. 마침내 천황 다음 2인자로 실질적인 지도자인 총리에 오른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침략을 본격화합니다. 청일전쟁을 지휘하여 승리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의 체결을 주도하면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이어 1905년 러일 전쟁 이후 러시아마저 한국으로부터 물러나자 한국으로 들어와 을사조약 체결을 강요해 당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주도자가 바로 이토 히로부미. 이후 이토는 초대 통감으로 부임해 한국의 외교와 내정을 간섭하면서 식민지화의 기초를 다져나갑니다. 결국 고종이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자 이를 빌미 삼아 고종을 퇴위시키는 데 이어 정미 7조약 체결을 강요하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였으며 점차 우리의 국가적 자주권을 빼앗아갔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 민족의 모든 손발을 다 자르고 자유를 빼앗으며 식민지로 만든 일본 제국주의 그 자체였습니다. 대한의 청년 안중근은 바로 개인 이토가 아닌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에 총구를 겨눈 것이죠. 하지만 안중근이 바랐던 것은 단순히 우리 민족만의 자존과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안중근이 말한 이토의 죄 15가지 중 마지막 동양의 평화를 파괴한 죄. 여기에는 이토가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 전체의 평화를 위협했다는 안중근의 인식이 담겨진 것. 그렇다면 안중근이 바라던 동양의 평화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안중근의 마지막 저술 동양평화론. 비록 완성 전 사형이 집행되면서 미완성으로 남았지만 안중근의 신문기록, 공판 진술기록 등을 조합해보면 우리는 당시 안중근이 구상했던 동양평화를 대략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안중근이 가장 먼저 주창했던 것은 동양의 평화를 위한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연대. 당시 안중근이 가장 심각한 위기로 보았던 것은 동양을 향한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 따라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한중일, 더 나아가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포함한 동양 국가들의 연대를 단단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압도적 우위라 여겨졌던 러시아를 누를 수 있었던 것은 동양 평화를 유지하고 대한 독립을 공공히 한다는 일본의 말을 믿고 한국과 청이 일본의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거대 제국 러시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라 본 것입니다.
또한 안중근은 한중일 삼국연대의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합니다. 위순왕을 한중일 공동관리구역으로 하고 삼국이 공동은행을 설립, 공동화폐를 사용하며 삼국연합군을 창설하여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에 공동으로 맞설 것 등 공동경제권과 공동방위권을 이루는 것까지 구상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안중근의 이런 제안이 현재 유럽 이사회라고 하는 각국 대표회의를 운영하고 유로라는 공동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유럽연합 EU와 닮아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시대를 앞선 해안을 지녔던 안중근. 그는 이렇게 거대한 평화의 연대로 이어질 수 있는 미래를 바로 이토가 이끄는 일본이 깨고 있으며 그런 일본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총구를 겨눴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안중근의 총알은 평화라는 관역을 향해 쏘아졌던 것이죠.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내가 천국에 갔어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으로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1910년 3월 26일 중국 위순 감옥에서 마침내 안중근의 사형이 집행됩니다. 죽어서라도 해방된 조국에 돌아가고자 했던 안중근. 그러나 그의 유언은 끝내 지켜지지 못합니다. 안중근이 영웅이 되어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일본은 시신을 가족들에게 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묻었는지조차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광복 이후부터 안중근의 유해를 찾기 위한 시도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지만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죠.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 마련돼 있는 안중근의 비어있는 허묘.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의 빈자리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가 그토록 꿈꾸었던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은 지금 이뤄지고 있을까요?